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들을 통달하십시오. 그 책들을 철저하게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책에 몰두될 때까지 그 책 속에서 흠뻑 잠기십시오. 그것들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씹어서 소화될 때까지 그 책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책을 여러 번 정독하고 그것을 필기하고 분석하십시오. 20권의 책을 대충 훑어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구성이 더욱더 경험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두르는 독서는 조금 배우고 더 크게 뽐내는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의 독서에 치중하다가 묵상하는 것을 머리함으로써 결국 독서 자체가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독서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은 풍부하게, 수적으로는 많지 않게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잡지에서 책에 관련된 우스갯소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중에 출간되는 수많은 책들 중 반 이상은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린 책의 반 이상은 팔리기만 했으면 실제로 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자의 읽은 책의 반 이상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생도 속 독자들에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내용의 반 이상은 잘못 해석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읽거나 쌓아두긴 하지만 전혀 기억되지 않고 내 속으로 입력되기는 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의 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료를 접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훈련은 책을 읽기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제목이나 목차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입실질지 미리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듣기에 앞서 스스로 속이심을 펼치는 연습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기로 했다면 먼저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유전자란 무엇일까?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책을 읽기 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책을 나눌 때 우리의 정신은 유전자에 관한 생각의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생각의 틀을 형성한 뒤에 책을 읽는 것과 아무나 정보나 생각 없이 책을 읽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자료를 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양으로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생각하는 것에 따라 흡입량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생각의 틀을 형성하는 사람은 스펀지 같은 자세로 자료에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책의 샘물에서 많은 것을 흡수하며 흡수한 것들은 그의 존재에 깊숙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불도렁이 같은 자세로 자료에 접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의 틀을 형성하는 문제는 우리의 힘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생각의 틀이 흡입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두는 한 켤레 사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구두를 신었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구두 매장에 갈 때까지 우리의 눈에는 구두 흡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들이 구두에 관한 흡입력을 생산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흡입력 상상을 위해서는 자료를 접근 범위뿐만 아니라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자료는 무조건 진도가 잘 나가는 자료가 아닙니다. 손에 들을 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2,000줄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책은 별로 좋은 책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책은 오히려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책입니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책이 생각 많이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춘 다음 읽은 문장을 다시 읽으면 음중하거나 이전 페이지로 들어가 생각을 정리하게 합니다. 물론 잘 쓰인 글이 아니라서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책이란 사고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이지 그저 진도를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책에는 꼬리에 꼬리 물고 왜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생각이 일어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책입니다. 마크 트웨인 역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각의 횟수를 더해가면서 좋은 자료가 씨름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의 지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훈련은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는 과정에서는 해당되지만 책을 읽은 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책을 읽은 후에도 읽은 내용에 대해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료에 대해 되새김질하며 연결하는 것은 생각 훈련. 생각 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적인 사색의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습관에서 우리는 읽은 자를 습관으로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책들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한 것에 대해 저촉을 갖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실 분은 실제로 많이 못 읽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의 여유 시간조차 갖기 힘들다는 이유로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더 많은 책을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더 많은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예전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나의 공부 여정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양의 책을 읽는 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을 무작정 많이 읽는 것이 독서의 목표는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기만 하는 것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장보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느 집에 저는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합시다. 집주인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엄청난 재료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가보니 변변한 밥 하나, 국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가 그 주인을 칭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그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 칭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의 내용이 신천치 않아도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면 그를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서 심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보고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나 자료가 입력한 뒤에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보존하고 있으며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지 몇 권을 읽었다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보존하고 활용할 때 생각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읽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적으로는 바보가 될 것이고 존재로서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채 읽거나 배우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타인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는 지적인 바보가 됩니다. 존재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사상에 얽매여 있는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글을 잘 못 쓰는 이유는 필력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각의 부족 때문입니다.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막상 쓰려고 편을 잡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단지 언변이 못 알아듣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의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마이크를 잡은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공부에서 생각이 좋지 않은 것도 한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험장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글자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
훈련해야 되는데 이는 상상력 훈련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생각하라는 것은 상상력을 기르라는 것을 뜻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상상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상력의 약간은 무덤으로 전개되는 혼돈스러운 단어를 가운데 이미 있는 칭찬들을 퍼올리는 능력입니다. 상상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혼돈 상태에 있는 자라들의 늪에서 이미 있는 승천력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력이 보이도록 만드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상상력은 의미 있게 형성된 이미지들을 서로 연결해서 입체적 집을 짓는 능력입니다. 즉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생각의 집을 짓는 능력입니다.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의 법이라고 합니다. 상상력은 서말에게 흩어진 구슬을 끼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상력은 없는 공부하기는 실은 발견하지 못한 구슬목에 불과합니다. 상상력의 적용성 이미지는 파편은 남아 있겠습니다. 상상력을 펼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소각으로 흩어진 상징이나 개념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전개할 때 감각적인 구슬들은 정신적 실에 의해 연결되는 것입니다.